네, 2023년 3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세계적으로 외교전이 대단합니다. 핵전쟁 절대 반대를 외쳐온 러시아가 벨라루스에게 핵공유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난 세기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자심했었죠. 중국과 일본은 전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었죠. 지금 21세기를 맞아 다시 일본과 중국의 대립이 자심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가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핵공유를 요구해야 된다. 강력히 요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죠. 3월 25일. 한 10시간 차이 나겠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들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벨라루스를 상대로 핵공유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 러시아는 1991년 소련이 패망했죠. 그리고 나서 소련이 패망했을 때 러시아 이외의 핵무기를 갖게 된 과거의 소련 국가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네 나라였는데 이따 생각이 날 겁니다. 그 네 나라로부터 다 회수를 했죠. 마지막으로 회수한 게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좀 반대를 해서 리스본 의정서 채택을 놓고 말썽을 빚다가 부다페스트 각서를 맺으면서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책임져 준다. 러시아도 공격을 안 한다. 이런 합의 하에서 우크라이나가 비핵화에 동의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을 마지막으로 빼내면서 구소련 국가들은 러시아만 핵을 갖고 모두 다 핵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92년에 등장했다고 볼 수 있죠. 1월 달에 등장한 러시아는 바깥에 있던 핵무기를 오히려 갖고 들어왔고 밖으로 핵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 룰을 92년이니까 30년 만에 깨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푸틴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러시아 언론과 를 통해서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으로부터 장기간 오랫동안 핵 배치 요청을 받았다. 우리는 벨라루스로 핵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미국처럼 배치하는 것이다. 자, 이전한다는 거는 아예 주는 거고 이거는 핵공유처럼 배치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벨라루스는 거의 유일한 러시아의 군사 동맹국이죠. 그래서 지난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러시아군은 벨라루스 남쪽, 우크라이나보다 북쪽에 수도인 키이우가 있습니다. 거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의 주력 부대, 기동부대는 벨라루스를 통해서 남침을 했었습니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 동쪽, 자기네들이 반란군이 일부 지배하고 있는 루안스키 지역으로 공격을 하면서 지금까지 장기간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 소련의 핵무기를 가졌던 나라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세 나라였습니다. 네. 한 나라 생각이 안 나는데 러시아 제외하고 세 나라인데 벨라루스하고 카자흐스탄은 바로 반납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오랫동안 리스본 의정서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고 버티다가 부다페스트 각서가 작성되면서 반납을 했었죠. 네. 이에 대해 미국의 반응은 우리는 전략 핵 태세, 이 전략 핵 태세가 뭔가 하면 미국이 이제 핵 정책을 펼치는데 경쟁국들의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핵을 배치해야 되느냐 그런 걸 매년인가 2년 단위인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략 핵 태세 보고서인데 그거를 조정해야 될 어떤 이유도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어떤 징후도 보지 못하고 있다. 아직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아직 그 정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벨라루스에 핵 공유를 하는 게 전술적 전략적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배치하는 건 전술 핵무기죠. 러시아는 어떤 얘기를 했는 건 아니면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다시 말하면 전략 폭격기죠. 전략 폭격기 열대와 이스칸데르. 이번에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가지고 전술핵을 800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이스칸데르는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죠. 그 이스칸데르를 이미 벨라루스에 배치했습니다. 동맹국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즉
러시아 이외의 영토인 벨라루스에다가 핵을 두고 그 핵은 이스칸데르나 전략 폭격기를 역시 배치해서 러시아 소유죠. 주 벨라루시아 러시아군이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 공유라기보다는 핵 배치에 가깝죠. 네, 그걸 선언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략가들은 무슨 분석을 하는가 하면요. 미국이 나토 지역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한 거는 미국과 나토 사이에는 대서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략적 효과가 있지만 벨라루스는 러시아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에 이런 전술 핵무기를 두나 러시아 본토에 두나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쿠바에다 둔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데 이걸 뭐하러 하느냐? 이거는 충분히 나토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기 위한 거다. 벨라루스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때리는 형태로 쏠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이러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도 국제 정세가 급변하다 보니까 자꾸 놓치는 게 있습니다. 이 3월 16일, 17일 1박 2일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을 놓고 아직도 대한민국의 민주당과 좌파는 잘했니 못했니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여의작작 부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국제정치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가 하면요. 윤 대통령의 방문을 받았던 그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이 17일 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18일 날. 그러나 이날은 약간 기시다도 쉬었겠죠. 그리고 19일 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로 가는 거는 인도하고 중국이 굉장히 경쟁 관계죠. 인도는 참 특이해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은 시진핑이 푸틴을 가서 짝짝꿍 했지만 원래 경쟁 관계죠. 근데 그런 중국이 인도하고 또 견원지간입니다. 인도군하고 중국군은 카슈미르 지역에서 유엔 헌장을 지키느라고 총포는 쏘지 않지만 주먹이라든지 또는 나무 몽둥이에다가 이 못을 박아갖고 휘두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죠. 둘이 원수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려면 인도를 동원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인도는 또 러시아랑 가까워서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제재를 받는 러시아 제재는 또 하지 않고 그 덕택에 러시아로부터 싸게 기름을 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팽창이 자심하니까 윤 대통령을 만났던 기시다는 하루를 쉬었다가 바로 인도로 날아가서 21일까지 인도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2일 날 다음 일본에 도착한다 그랬는데 일본으로 오지 않고 21일 날 바로 폴란드로 날아가서 폴란드 동부 지역의 비행장에 내린 다음 열차를 타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만났습니다. 이거를 일본 내에서는 비밀로 했던 모양인데 외부에는 알려져 있었죠. 지금까지 G7 국가 중에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다 방문했고 마지막으로 일본 총리가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비살상 장비를 지원하겠다. 일본은 자기네 법에 따라서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무기금수 3원칙, 무기는 수출 안 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무기는 지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기가 아닌 거를 지원하겠다. 기존까지 71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5억 달러를 더해서 76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4억 7천만 달러를 더 내놓겠다. 그 다음에 비살상 무기로 3천만 불을 더 내놓겠다. 이건 나토를 통해서 내놓는 거죠. 그렇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시다 총리의 우크라이나 방문이 주목을 끄는 거는요. 같은 날 바로 중국의 시진핑이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푸틴하고 짝짝꿍을 한 날입니다. 아까 허두에서 중국과 일본은 라이벌이고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한 적이 있죠. 그 전쟁에서 중국은 완패를 해서 밀리고 하다가 미국이 원폭을 터뜨려준 바람에 일본을 물리쳤죠. 그래서 일본이 이겼다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이긴 게 아니죠. 일본이 철수하게 된 거죠.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가지고 둘이 얼마나 라이벌입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서로 짝짝꿍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 짝짝꿍을 할 때 기시다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거는 뭐 미국에 편들기 위한 거죠. 미일 공조를 강화한 거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가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 동맹은 뭘 얘기했는가 하면 오커스에 대한 시비를 걸었어요. 오커스는 오스트레일리아, 유나이티드 킹덤, 줄여서 UK죠. 오스트리아는 A고 유나이티드 킹덤은 영국입니다. 그 다음에 USA, 미국이죠. 호주, 영국, 미국 이 세 나라가 동맹체는 아니고 협력하기로 한 건데 그 나라의 약자를 따서 오커스라고 합니다. 이 오커스가 호주에 공격 원잠을 제공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핵무기는 주는 게 아니라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영국과 함께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일본과 더불어 호주를 활용하는 게 되는 거죠. 반대로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를 견제하는 국가로 혼자 하다가 벨로루스를 추구하는 꼴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달이 바뀌면은 4월 하순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달이 되게 되면은 그리고 그 4월달 중에 미국 방문하기 전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윤 대통령이 갔을 때는 우리 문재인 정권이 워낙 한일 관계를 망쳐놨잖아요. 그걸 풀어주러 윤 대통령이 간 겁니다. 뭐 받아내러 간 게 아닙니다. 윤이 된다. 문재인이가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를 바로 잡아준 겁니다. 우리가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삼자 변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국내에서 좌파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은 아마 기시다가 한국에 와서 좀 할 겁니다. 얼마나 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미국을 날아갑니다. 미국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핵 공유를 받아야 된다. 북한이 지금 핵 어뢰까지 핵 전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까지 실험하고 있으니까 핵 공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5월달이 되면은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인도하고 한국이 G7은 아니지만 참석합니다. 아주 국제정치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국제정치를 잔인한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우리가 무슨 사정이든 간에 아니 내가 죽을 지경이든 힘들어 죽겠다 할 때 나를 봐줘서 날씨가 풀리나요? 아닙니다. 더 가혹하게 올 수도 있어요. 이 자연변화는 나의 심리 상태와 나의 형편과 아무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국제정치도 제 형편과 관계없이 국제정치의 룰에 따라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잔인한 국제정치라고 표현하는데 이 날씨가 천변만화하는 게 편변만화가 있는 게 4월이죠. 그래서 한 시인은 잔인한 4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잔인한 4월, 잔인한 국제정치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좌파들은 뭐 괴딴 소리를 하고 있고 김정일 코드에 짝짝꿍을 치고 있습니다. 그 자들을 속아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석궁은 지금 사실 아무것도 없죠. 조선동당 1호 청사가 김정은이 있는 핵심 지역이니까 거기를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사의 마음으로 김정일을 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준동하는 좌파 이재명류를 치겠다는 의지를 가져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빠르게 변하는 국제정치에 적응하기 어렵고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4월달에 미국 가시면 핵공유나 그에 중하는 걸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일본은 점점 더 미국에 가까워져서 일본과 호주가 아시아를 대표하게 되면서 우리의 위상은 점점 줄어듭니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래 미국으로부터 많은 역할을 받아내야만 일본의 영향력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대등하거나 앞서는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외교 게임이 들어가니까 벨로루시가 핵공유를 받았네. 그러면 대한민국한테 핵공유를 줘. 프레지던트 바이든, are you okay?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중 대립 못지않게 남북 대립, 그리고 앞으로는 한중 대립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리고 한중 대립에서 우리가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공작에 적극 참여해서 공산정권 붕괴에 크게 일조를 해야 됩니다. 중국 정권 공산 세력을 붕괴시켜야만 북한 공산 세력을 붕괴시키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일중 대립 자심해졌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공유를 요구해라. 치열해진 국제정치를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